2025년 4월 3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은 원래 업로드 예정이 없었는데 어제 올렸던 트럼프 관세 관련한 영상 AS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에 트럼프가 말한 미국 관세의 날 행사가 있었죠. 그동안 어떤 내용일지에 대해서 많은 예상이 있었지만 이날 발표는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차트는 2일부터 3일 오후 5시까지의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관세 발표 전에는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상승을 보였죠. 별로 강력하지 않은 관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시에 트럼프 발표가 시작되고 중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종의 오보를 하나 내보냅니다. 바로 미국이 보편 관세 10%를 설정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얘기는 문자 그대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었지만 이날의 핵심은 전혀 이게 아니었죠. 무시무시한 수준의 상호 관세가 이날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직접 판례를 들고 상호관세 내용을 말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88,000달러를 훌쩍 넘었다가 바로 빠르게 하락을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82,000달러까지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호관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형식은 간단합니다. 국가 이름이 있고 해당 국가가 미국에 취하고 있는 유무형의 관세 장벽, 관세 이득이 숫자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적용할 관세가 노란색 박스로 강조되어서 기입됐습니다. 보면 중국은 34%의 관세를 적용을 받게 되고 EU는 20%, 일본은 24%, 한국은 25%, 방글라데시는 74%, 스리랑카는 88%,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이제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 이것 이외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다른 나라들은 보편 관세 10%를 적용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나라든 보복 관세를 할 경우에는 세율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거의 반협박이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 적용은 4월 9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어떤 협상할 수 있는 기한을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협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4%의 기존 관세 20%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4%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건 뭐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 국가들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협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많은 나라와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거의 관세를 매기고 있지 않아요. 아까 그 표를 보시면 다른 나라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취하는 어떤 비관세적인 그런 장벽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죠. 사람들이 이 숫자의 근원이 뭘까? 열심히 이제 궁리를 한 끝에 그럴싸한 추론을 하나 해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제임스 스로비키라고 하는 의 경제 애널리스트의 포스팅인데요. 이 사람의 추론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 국가에 보는 무역 적자를, 자기들이 보는 무역 적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액으로 나눠서 이 퍼센테이지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79억 달러 정도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대미 수출하는 총액이 28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64% 정도가 부당한 이득을 인도네시아가 자기들에게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람도 지적을 했지만 뭐 이렇게 할 거면 무역을 왜 합니까?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이득이 다 부당한 이득이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럼 과연 이번에 나온 관세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시장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었던 4월 1일 CNBC 보도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트럼프가 아직 3가지 관세 옵션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선택지인 모든 나라에게 25%씩 보편관세를 매기는 안을 선택할 거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선택을 내릴 것 같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죠. 이 보도 자체가 호재처럼 작용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보면 시장은 대략 한 20% 정도의 보편관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어떤 상호관세가 보편관세는 10%였지만 상호관세가 그보다 훨씬 무거운 수준의 세율로 설정이 되면서 위험자산 가격들이 일제히 폭락을 한 것이죠.
그럼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주요 국가들이 서로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싸움이 붙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입장이 나온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정도인데, 일단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캐나다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캐나다의 굉장히 강경한 정치인들의 인터뷰 등이 나왔는데, 이거 보복 관세를 안 하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이다, 이런 톤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는 보복 관세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이 두 나라들은 그 미국의 국경 관리를 좀 해주기만 하면 관세율이 12%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복 관세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54% 관세율을 얻어맞게 됐으니까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오후 혹은 저녁 정도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20% 관세율을 적용받은 이유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위험자산 가격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관세를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마찰하는 그림이 어쨌든 만들어지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는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복 관세가 없다 하더라도 이번 트럼프의 관세 발표는 고용과 물가의 악영향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4월 9일 이후에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협상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미국 내 기업, 그러니까 미국 내 기업들은 그냥 뭐 협상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 기업들은 다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외 생산 공장이 있는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좀 난감해졌습니다. 일단 다국적 기업,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나 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 한 70% 정도 신발을 만드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관세를 적용받게 되겠죠. 미국으로 신발을 수입하게 될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이 활로를 뭐 인도로 다변화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인도도 이번에 적지 않은 상호관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사실 최근에 이렇게 막 7%씩 조정을 받고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가가 강한 조정을 겪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까 보면은 그 스리랑카나 아니면 뭐 캄보디아 이런 곳에 굉장히 고유 관세가 적용이 됐었는데, 그게 다 이 옷 공장이 좀 집적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인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인데, 아마 의류 가격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미국 국민들의 고용과 어떤 물가의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여론도 급격히 증가 중입니다.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는 관세 발표 이후에 리세션이 올 것 같냐, 2025년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사이트죠. 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확률이 52%까지 치솟았습니다. 원래 보면은 한 3월 말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확률이 뭐 30% 초반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의 갑자기 20%포인트가 갑자기 치솟은 것이죠. 그리고 또 아마 단기적으로는 관세 발효 이전에 수입이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공유했었던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같은 지표는 더욱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향후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좀 일방적인 측면이 있고, 정작 금리를 내려줄 연준은 현재 쉽게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5일 새벽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지난 3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무게를 실어두었었는데, 지금과 같이 강력한 관세가 적용된다면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시적일지 장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럼에도 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면, 시장은 아마 바로 중심을 잡고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자산 가격에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이제 비트코인 사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되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할지 또 이제 어떤 내용의 보복 관세를 할지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했다시피 파월 의장이 FOMC에서 얘기를 했었던 금리 인하 기조를 좀 유지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투자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투자자 각자의 몫이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해보니 앞으로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라이브 방송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3년 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또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라이브 방송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